네, 이번에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제가 이번 미국에 오고 나서 한 4, 5, 6, 7, 4개월 동안 읽은 책들을 한번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타입은 아닌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어쨌든 읽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원래는 한번 읽은 책은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이번에 영상으로 올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 4개월 동안 읽은 책들 중에 재밌었던 거나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들을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다양하게 읽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는 소설만, 특히 SF 소설만 진짜 재밌게 많이 읽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식하듯이 읽는 것만을 계속 읽다가 이제 조금 비문학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씩 넘어오는 추세고요. 사실 미국에서 한국 책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책 가격보다 한 2배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무게 때문에 아마 값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배송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어쨌든 근데도 고른 책들 중에 잘 안 읽혀지는 책도 있고 정말 재밌게 읽은 책도 있고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타입이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S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는 정세랑 작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세랑 작가님 책들은 시중에 나온 건 대부분 다 읽었어요. 심지어 청소년 문학까지 제가 읽었더라고요. 정세랑 작가님 책들은 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뭐 정세영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니 거기서 뭐 그 작가님이 추천해준 다른 책들 아니면 그도 거기서 또 다 추천해준 다른 책들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계속 SF 소설이나 다른 소설의 그런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실 20대 거의 중반부터 후반까지 읽었던 책들이니까 약간 그런 여성의 시각으로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론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일단 이번 달에 읽었던, 이번 4월부터 7월까지 읽었던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해 드릴게요.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은 이렇게 총 6권인데요. 총 6권인데 이 외에도 가져온 책들이나 미국에서 새로 산 책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안 읽혀지는 책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건 좀 뺐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아마 정세랑 작가님 팬인 분들은 아실 텐데 아라의 소설이에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 가져온 책이었거든요. 그 작가님, 정세랑 작가님 팬이어서 사실 가져온 것도 있고 약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이 책은 작년에 저희 언니가 독립서점에서 사준 책이고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아마 지금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행기 안에서 읽을 때 되게 술술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책, 뭐 SF 같은 거나 아니면 정세영 작가님 아니면 뭐 쉽게 쉽게 읽고 싶은 소설 같은 걸로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라의 소설은 되게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다 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라는 SF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거는 미국에 가져오진 못했는데 그거 조금 두꺼워가지고 사실 같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책
두 번째가 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로맨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세랑 작가님을 처음에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 SF 여성 SF 작가님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세랑 작가님에서 저는 처음에 넘어간 게 김초엽 작가님이거든요. 아마 다들 아는 책으로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약간 그 제목 맞나? 그래서 그 책을 가장 처음에 엄청 빵 터져가지고 읽게 됐거든요. 그 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세현 작가님 책 쫙 다 읽고 김초엽 작가님 책 쫙 다 읽으면서 이제 가장 이게 최근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거니까 그 가장 마지막 점에 샀던 이 책인데요. 이것도 되게 로맨스 소설이긴 하지만 진부하지 않고 좀 SF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여기 나온 그 단편 소설들이나 작가님들도 다 너무 그러니까 글이 재밌어가지고 로맨스 소설 같은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입니다. 근데 엄청 설레는 느낌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거랑 좀 이렇게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SF 느낌의 로맨스 소설입니다. 계속 SF만 소개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산 책들 중에 가장 빠르게 읽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책과 삶에 관한 짧은 문답이라는 책이고요. 박웅현이라는 아마 이분이 광고 CD 하시는 분일 거예요. 네, 제일기획 하시다가 TBWA에서 계시는 아무튼 그 책에 관련한 대답들이고 인터뷰집이라서 사실 저는 이거 거의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일기처럼 읽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볍게 읽을 만한 에세이여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그냥 일하는 것이나 책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쉽게 읽히실 거예요. 술술술. 그래서 약간 인생 조언집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약간 전자책으로도 살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배명훈 작가님의 미래 과거 시제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1등이 안녕 인공존재라는 그 책인데요. 이거는 전자책으로 읽었고 처음에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김수엽 작가님인가 정세랑 작가님인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하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보고 바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전자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한창 전자책 여러 번 샀던 적이 있는데 한 6권인가 7권 정도 샀는데 그 중에서 100% 다 읽은 책은 안녕 인공존재밖에 없어요. 되게 그것도 재밌게 읽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명훈 작가님의 책들을 찾아보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미래 과거 시대를 추천은 드리지만 사실 약간 전 어려웠어요. 읽다 보니까 중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임시조종사라는 이 단편이 있는데 다 결국 얘는 다 못 읽고 다른 거로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갔거든요. 아마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제가 어렵다고 하는지. 보다가 보면 약간 판소리 같은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 책도 굉장히 그지만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었어요. 이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명훈 작가님 다 아실 텐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어쨌든 처음에 안녕 인공존재 읽고 저는 그분이 가장 먼저 썼던 타워를 도서관에서 빌려봤다가 그것도 너무 방대해가지고 내용이 한 조금 초반에 읽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설은 마지막인데
소설로 가장 이것도 재밌게 읽었던 젊은 그니의 행진이라는 이서수 작가님 소설이고요. 이서수 작가님 처음 읽었던 책은 몸과 여자들이라는 안전가옥에서 나온 책을 사서 초반에 읽다가 다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조금 초반에 읽다가 말았었는데 이번에 신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여성 20대, 30대 여성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소설가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작가님들의 그런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세영 작가님, 김추엽 작가님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뭐 안전가옥 시리즈를 많이 읽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조예은 작가님, 이서수 작가님, 그리고 뭐 천상란 작가님 책도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지? 아무튼 여러 그렇게 읽다가 이제 배명원 작가님까지 온 케이스인데 아마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는 작가님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약간 SF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현실적인 책이라서 약간 우리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좀 슬프다고 해야 하나? 약간 애틋하기도 했고 보면서 마음이 많이 갔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결국 끝까지 읽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인데요. 사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책을 다 읽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 책장에 한 권도 없거든요. 근데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읽게 시작했는데 되게 어렵게 읽긴 했어요. 되게 힘들게 읽었고 조금씩 읽긴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분의 글들이 다 너무 주옥 같고 약간 삶의 진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이분의 소설들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여태까지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책들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책의 비하인드 같은 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 다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이분의 소설들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태엽 감는 새, 뭐 양을 둘러싼 모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 아무튼 이 책들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은 노르웨이의 숲일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은 조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굉장히 책이 깊이가 있어요. 너무 에세이라고 해서 가볍지 않고 저는 완전 두고두고 읽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막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상반기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추천하는 책들이고요. 사실 사놓고 못 읽은 책들도 조금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이거를 시도했다가 지금 이거 심지어 어디까지 읽은지도 모르겠어. 거의 한두 장 읽었다 말한 것 같아요. 원래 김상욱 교수님을 사실 좋아해가지고 쉬울 줄 알고 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다 읽을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고, 그렇지만 네, 제가 아직 이제 한국 책 사실 또 사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해가지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책을 살지. 근데 그 전에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두꺼워서 쉽지 않지만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읽었던 책들 중에 미국에서 산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쿠사마라는 책인데 이거는 거의 약간 아트북이에요.
아마 한국에서도 팔 것 같은데 쿠사마 야요이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만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산 책이고 여기 내용들은 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만화 같은 형식이라서 조금 바로바로 되게 영감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아트북으로 해서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달기도 했고 보면서 만화지만 어려운 단어들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찾아가면서 읽은 그런 이것도 괜찮게 읽은 아트북입니다. 쿠사마 야요이 좋아하시면 그리고 영어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읽어야지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이제 아껴서 읽으려고요. 한국 책 원래만 시간도 남고 했으니까 여기 이 작가님들 보면서 또 여기에 괜찮은 사람 뭔가 제가 읽을 만한 재밌을 만한 책이 있다면 또 찾아서 책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저는 사실 책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읽진 않지만 좋아하는 분야는 되게 찾아보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특히 소설, SF 소설은 굉장히 열심히 보고 그래서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제가 방금 추천드린 것 중에 굉장히 가볍게 읽을만한 책들 아니면 SF 소설들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정세영 작가님 말고는 정말 아무도 안 읽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래도 약간 미디어랑 떨어져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그림도 아이패드로 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도 사실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게 안 읽히는 것도 안 읽히는 거지만 계속 뭔가 알람이 뜨거나 아니면 하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거나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저는 오히려 책은 진짜 그냥 종이책으로 읽는 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잘 읽히기도 하고 소설책이나 에세이 책 읽다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아서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읽게 되는 게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조금 각 잡고 읽게 되는 거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뭐 다른 거 하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못 읽었을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책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사놓고 안 읽어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약간 다 두고 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 추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일상 같은 걸 사실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딱 이렇게 책 관련한 거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서점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읽으신 뭐 소설이라든지 책, 에세이 같은 게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저도 무조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꼭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